네, 오늘은 감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송 감시입니다. 자유경제원의 전희경 총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감시해 주시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EBS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힐링 프로그램, 힐링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는 것을 컨셉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JTBC에서 일요일 밤 9시 45분에 방송되는 김재동의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가 프로 이름이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럽니까? 보통 이제 힐링한다, 힐링 같으면은 예. 치료한다는 얘기인데 주로 네. 어떤 환자들이 나오나요? 그게 이제 뭐 걱정, 고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과 막막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의미로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 힐링이라는 말을 쓴 지가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몇 년 됐죠? 그렇죠. 한때는 대한민국이 힐링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힐링이라는 말이 뭐 음식점, 의료, 그리고 뭐 예. 대표적으로 뭐 SBS의 힐링 캠프 같은 지금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힐링 캠프 맞아. 그거 예. 오래됐죠. 네. 그 안철수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네, 그 한때 대선 주자들이 가장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꼽혔던 그 프로그램의 이름도 바로 안철수가 왜 그때 캠프였습니다. 뭐 가보니까 군대더라 뭐 전화도 안 하고 군대 갔었다 뭐 했고 한 게 그 프로였죠. 그건 제 기억에는 그 당시 또 인기가 있었던 MBC의 무릎팍도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릎팍도사고 네. 힐링 캠프는 뭐였나요? 그때 왜 문제 발언이 뭐 있어서? 뭐 그때 뭐 그 대선 주자들의 삶을 너무 미화했다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저도 정확한 그 워딩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군요. 네. 이 지금 한다는 JTBC의 힐링 캠프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네, 김재동의 톡투유 같은 경우에도 기본 컨셉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 한때 유행했던 왜 청춘들을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이런 예.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토크 콘서트를 지상파 프로그램에 그대로 옮겨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요? 주로 그 방청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본인들이 예. 희망해서 이제 모인 방청객들이 한 300명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직업에 대한 고민, 진로, 연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뭐 다양합니다. 뭐 국가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MC 김재동과 몇몇의 패널들이 듣고 나름의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패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패널이 지금 고정 패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최진기 씨라고 예. 학생들한테는 아마 이분이 수능 강사, 사회탐구 영역의 인기 강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문학 열풍을 타고 굉장히 이제 스타 반열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그래요? 분입니다. 뭐 돈도 많이 벌었겠군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해가지고. 네, 지금 뭐 방송 쪽에서도 뭐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정재승 교수라고 카이스트에서 뇌공학을 전공하는 교수 한 네. 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마음을 치유할 법한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가 한 명이 나옵니다. 요조라는 가수, 여성 가수인데요. 요조, 그리고 송기령 씨라고 다음 소프트 부사장. 예, 이렇게 네 사람이 주요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뭐 상담하나요? 주로 많은 것이 주로 이제 청춘의 고민들인데요. 뭐 연애, 그 다음에 자꾸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세상이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프로야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프로를 감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제 힐링 코너라는 것들, 힐링 예. 프로가 많이 있어 왔는데, 여기서 소위 예. 말하는 어떤 식으로 그럼 사람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예.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봐야 음. 된다고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이따가 자료 화면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대상들이 주로 이 젊은 세대입니다. 이제 예. 사회의 초년병으로 막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격차, 뭐 소득 격차라든지 예. 이런 격차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 또 사익 추구, 우리가 사익을 추구 열심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내어놓는 처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런 주장을 한 최 누구요? 최진기 씨입니다. 그 최진기 본인은 씨. 뭐 몇백억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능 강사로 해서 정말 엄청난 스타 강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그 알려져 있거든요. 그 학원은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겠습니다. 저분의 주장대로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되겠는데요. 그 학원은 다른 교사 집단에서 네, 또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폭력이 아주 난무해야 되겠는데 네, 그 사회과학적 뭐 해석이 되겠는데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김재동 씨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 민감한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나 그 속에서 이런 그 좌파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굉장히 희화하고 있는, 비꼬는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꼬고 그 저희들은 웃음의 금강산에서 박왕자라는 무고한 여성이 총 맞아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나요?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총 맞아 죽어도 가서 돈 퍼주자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일단 저기서는 뭐 금강산을 가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이런 식의 주장은 아니지만, 아니요, 금강산 가고 싶어요라고 써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방청석에서 그런 이제 화면도 나왔는데, 예. 저 패널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그 좌익에 대한 우려는 색깔론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기 방청석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금강산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저 이제 약간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인데요. 저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적는 방식이, 그런데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금강산 가고 싶어요 나오지만 뒤에 보면 또 자료 화면에 보시면 단체로 방청석에서 자신들이 이제 표출하고 싶은 메시지를 쫙 들어서 그걸 카메라가 굉장히 강렬하게 아니 오래도록 그러니까 또 그걸 비칩니다. 방청객들이 같은 메시지나 유사한 메시지를 써서 그걸 PD가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하려면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인 방청객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서 동원하거나 아니면 뭐 알바비를 주거나 뭐 이렇게 모인 방청객이에요? 지금 그 방청객 구성은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청하고 싶은 사람 이제 신청을 받고 또 단체로도 방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단위나 직장 단위나 뭐 동호회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단체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답 안 나요? 저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한바탕 푸닥거리를 방송 말미에는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 프로를 어디서 한다고요? JTBC입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다음 화면은 이제 경쟁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방청객들한테 사교육 시장이야말로 가장 강사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많고 그렇죠. 엄청난 경쟁이 있는 곳이고 자기가 그 거기에서 경쟁의 승자였고 경쟁을 비난하면서 돈을 버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밌는 논리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폭력 얘기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폭력 얘기. 이 이제 제가 자료 화면으로 뽑은 게 주제가 이제 폭력이기도 했습니다만 예. 이 사람은 이제 사회 현상을 그냥 현상대로 설명하면 될 것을 항상 이제 그 저 폭력이다라는 것으로 친구는 이야기를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폭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죠. 아마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나 이런 데 가라 그러죠. 뭐.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북한에서 공산당 간부들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쟁을 네. 이야기할 때 경쟁을 아주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네. 것이 약자의 눈물, 승자 독식, 게임의 룰이 공정치 않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 시각에서 지금 이제 경쟁 문제를 이 젊은 청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왕따 같은 것도 아주 뭐 단적으로 이런 그 경쟁 구도의 산물이다. 왕따 시키는 학생들도 왕따가. 그렇죠. 왕따 시키는 학생들도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하나의 그 피해자일 수 있다. 평범한 학생들인데 그리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있고 세상의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자본주의에서 나온다고 공격하고 싶은 거군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분이 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만히 자본주의의 들여다보면 경쟁은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다마우리 전 총장이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자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지죠. 약자에게 아예 기회가 없으면 경쟁은 자기들끼리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 경쟁은 약자가 그 경쟁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기회를 못 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야 이번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 라고 누군가가 하소연한다면 그 기회가 내게까지도 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동시에 느껴야 돼요. 근데 사람 그리 잘 못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집단적으로 착각하고 있고 착각하게 또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웃으시라고 이 정규제 뉴스 그 시청하시면서 웃으시라고 자료 화면을 하나 더 좀 하나 뽑아봤는데요. 보십시다. 보시면은 고단 선생님으로 불리우시는 정규제 주필님께서는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아, 자료 화면. 여기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예. 여기서 그 이 프로그램이 사실 세간에 좀 예. 회자가 된 것이 예. 연애라는 것을 톡투유가? 예, 톡투유가 예. 연애라는 것을 개인의 예.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고 규정을 하고 연애 비용을 국가가 대야 된다. 라고 오. 주장을 해서 이게 그 인구의 회자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고 예. 결혼은 사회적으로 재생산을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하니까 결국에 그 시발점에 놓여져 있는 연애 비용 뭐 이쪽에서 프로그램에서 계산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예. 20몇만 원 뭐 한 달에 그 비용은 국가가 돼야 되는 거 그래도 안 아니냐.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겁니다. 네, 국가에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애를 셋 이상 안 나오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죠. 그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프로에서 누군가가 프랑스에서 한때 장난삼아 무슨 뭐 연애를 하러 데이트를 가는데 데이트를 해외로 나가면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함부로 떠드는 모양인데 저렇게 하면 실제로 국가에서 프랑스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뭐 결혼도 국가대로 대신 해달라 그러죠 뭐. 자기가 하지 말고 결혼도 하고 국가에서 대신 신혼 살림도 살아주고 그럼 내 인생은 어디로 가요? 내 인생은.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극도의 평등 사회를 주장한 끝에 결혼도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교주가. 예? 넌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다 맺어주면 그대로 한대잖아요. 그럼 그 종교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참 그런 철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철없는 얘기를 우리가 참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지도 걱정스러운데 어떻든 JTBC에서 저런 프로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제가 또 사실 처음 보네요.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사실 이 정규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되는 내용들 같은 것들도 얼마나 좋은데 이런 게 이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데에 그렇게 장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걸 그렇게 고정 방송으로 송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 저런 거 회의감이 하려고 드는 우리가 것이죠. 그렇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미디어법을 예, 억지로 통과시킨 것이 아닌데 예. JTBC는 어쩌다가 누구의 은공인지도 모르고
저런 일을 하고 있군요. 걱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프로를 네, 재밌는 프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참 경쟁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아까 폭력 얘기를 했는데 경쟁이 치열하면 폭력이 빈부격차가 많아지면 폭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빈부격차가 많아지면은 장기적으로 폭력적 사회가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왜? 기회를 소수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 자체가 폭력적 지배를 했던 거죠.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요. 국가에서 모든 기회를 국가에서 독점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폭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가 폭력이 제일 적습니다. 그 폭력이 제일 적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교도소 인구 비례로 따지면 범죄자가 많다. 그러므로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그러므로 미국은 범죄 사회다. 네. 그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가장 개방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강간범도 이민 오고 누구도 난민으로 와서 그냥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이민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 통계의 장난을 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하기 때문에 가장 폭력적이라고 주장을 하면 참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 네. 통계를 참 고약하게 읽는 애들이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들이 공격하는 수혜자들이 앉아가지고 자본주의입니다. 예, 가장 수혜자들이 앉아가지고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네. 거예요. 김재동은 얼마나 버나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하면서 평등 얘기하고 네. 부의 불균형 얘기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대재벌을 위한 것이고 자본의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역사가 축적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인 소유, 사적 소유권이 설정되어서 되겠는가. 지식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빛과도 같고 달빛과도 같고 태양과도 같아서 또는 위에 매달린 등잔불과 같아서 누가 붙여간다고 해서 불이 줄어드는 거 맞냐. 지식은 나눠줄수록 세상은 밝아지는 거다. 그러므로 지식재산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현행 자본주의적 지지재권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책이 있어요. 네. 맨 뒷페이지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응? 뭐라고 써 아니 있습니까? 맨 뒷페이지에 무단복제 끔금 무단복제하면 때리 죽인다고 써놓고 지는 인색 짝짝 받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도 수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